양아치들이 늙은 청소부를 밀어 넘어뜨리다 큰 실수였다. 그는 전직 해병대였다. 고집 센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물함에 울려 퍼졌다. 62살의 그는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었다. 낡은 손은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게 대걸레 자루를 잡고 있었고 그의 강철처럼 회색빛 눈은 지난 3년 동안 청소해온 복도를 훑으며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리버사이드 사립학교는 붉은 벽돌 건물에 담쟁이 덩굴로 덮인 벽을 가진 코네티컷에서 가장 특권층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학교 행정부는 전통과 우수성을 자랑했지만 돈 많은 10대들이 자신들의 부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고 믿을 때 나타나는 계층 구조는 홍보하지 않았다. 철수 씨는 그런 일들을 전에도 많이 봐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날들은 잘 통했다. 어디 보고 다니는 거야 늙은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수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평소처럼 패거리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오는 박도준을 보았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으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를 가진 도준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조사하는 왕족처럼 행동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에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함께하는 친구들, 심술궂은 레슬링 선수 최건우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김민서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철수 씨는 중얼거리며 양동이를 벽에 더 가까이 옮겼다. 길을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준은 멈춰서서 경멸적인 표정으로 청소부를 쳐다보았다. 당신 문제는 뭔지 알아, 박철수 씨. 당신은 당신이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저 일꾼일 뿐이야. 우리 똥 치우고 사라지는. 건우가 낄낄거렸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쟤는 다양성 할당량을 채우려고 어쩔 수 없이 고용한 거래. 늙은 퇴역군인 동정사래. 그 말들은 관역을 맞췄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변함없이 중립적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미끼에 걸려드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아이들은 진정한 갈등이나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저는 다시 일하러 가야 합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민서가 가짜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2층 화장실은 정말 끔찍해. 우리 중 몇몇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 그들은 웃음소리를 복대 울리며 그를 지나쳐갔다. 철수 씨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턱을 굳혔다. 다른 인생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런 무례함은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팔루자의 전방 작전 기지가 아니었다. 여기는 코네티컷 교회였고 그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 패턴은 그 후 몇 주 동안 자리를 잡았다. 도준과 그의 일당은 특히 철수 씨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데 기쁨을 느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깨끗한 복도에 진흙을 묻히고 불편한 장소에 엉망진창으로 남겨두는 것. 언제나 똑같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받으면 부인할 수 있을 만큼만. 교직원 휴게실에서 철수 씨는 듣고 싶지 않은 대화를 엿들었다. 화학교사 한 선생님은 교실의 파손 행위에 대해 불평했다. 박 선생님은 체육관에서 장비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특정 학생들을 향할 때 논의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그들의 가족은 너무 많은 돈을 기부해. 우리는 파장을 일으킬 여유가 없어. 철수 씨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다른 기관, 권력이 유죄를 보호하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부패를 보았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삼키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10월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에 시작되었다. 철수 씨는 주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도준이 김유나를 그녀의 사물함 근처에서 몰아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나는 조용하고 학구적이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또한 리버사이드에서 철수 씨를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중으로 대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그들의 길이 교차할 때마다 언제나 미소와 진심 어린 안녕하세요를 건넸다. 이봐 김유나. 도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 씨가 계단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들렸다. 딱 한 번 데이트. 우리 가족은 예일에 연줄이 있어. 너 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관심 없다고요. 관심 없어? 건우가 웃었다. 도준이 너 같은 애가 존재하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철수 씨는 대걸레 자루를 더 꽉 쥐었다. 나무는 압력에 약간 삐걱거렸는데 그의 옛 분대원들에게는 익숙한 소리였을 것이다. 그것은 서상사 박철수가 모든 지옥이 풀려나기 직전에 내는 소리였다. 하지만 여기는 이라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유나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서둘러 떠났다. 도주는 그녀의 뒤를 따라 외쳤는데 그의 말은 너무 저속해서 철수 씨는 억지로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유나를 독처럼 복도 아래로 따라갔다. 그날 오후 철수 씨는 늦게까지 체육관 바닥에 왁스를 칠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목격한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멀리서 그는 주코트에서 농구 연습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네, 늙은이. 철수 씨는 도준과 건우가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올려다 보았다. 연습은 분명히 끝났고 건물 대부분은 몇몇 낙오자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있잖아. 도주는 체육관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며칠 전에 했던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봤어. 내 자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건우도 따라 들어왔는데 그의 레슬링 선수 체격이 문을 가득 채웠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질 못해. 철수 씨는 천천히 몸을 폈는데 그의 등이 움직임에 반발했다. 당신들 무슨 볼일이라도 있습니까? 볼일? 도준이 웃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당신이 이 학교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계층 구조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맨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 건우가 앞으로 나섰다. 왜냐하면 당신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거든. 마치 당신이 여기 어울리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유나 같은 학생들에게 말을 걸기까지 하고. 윤에 대한 언급은 철수 씨의 가슴에 차가운 분노를 솟아오르게 했다. 그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그의 자세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수년간의 군사훈련은 그에게 상황을 읽고 위협을 평가하고 피하고 싶을 때조차 폭력에 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저는 제 일을 합니다. 철수 씨가 말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어. 도준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있어. 있잖아. 내 친구들과 나는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는 당신이 교훈을 배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다음 일은 끔찍한 자동차 사고처럼 불가피하게 펼쳐졌다. 건우가 먼저 움직여 철수 씨를 뒤로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렸고 그의 나쁜 무릎이 꺾이면서 바퀴 달린 양동이에 세게 넘어졌다. 더러운 물이 갓 왁스 칠한 바닥에 튀었다. 어이쿠. 건우는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청소할 게 더 생긴 것 같네. 도준도 합세하여 철수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양동이를 발로 찼다. 다음에는 우리 길에서 비켜서는 걸 기억해야 할 거야. 철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물이 그의 제복을 흠뻑 적셨다. 그의 무릎은 욱신거렸고 손바닥이 바닥에 긁힌 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웃음소리였다. 그들이 유나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복도에서 들었던 똑같은 잔인한 웃음소리. 여기서 끝났나? 철수 씨는 가슴속에 쌓이는 분뇌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이제 시작이야. 도준이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쓰러진 철수 씨의 사진을 찍었다. 이건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거야. 어쩌면 행정부에서 마침내 그들의 관리 직원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그날 밤 철수 씨는 메인 스트리트의 철물점 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긁힌 손바닥과 쑤시는 무릎을 간호했다. 벽은 휑했고 그의 군 복무 사진과 진열장 안에 접힌 미국 국기만이 장식되어 있었다. 해병대에서 24년, 이라크에서 3회, 아프가니스탄에서 2회 복무했다. 그는 부하들을 전투로 이끌었고 서랍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훈장을 받았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리버사이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그는 그저 그들의 똥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철수 씨가 그 사진들을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해병들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일이 필요했고 보험이 필요했고 은퇴 이후에 텅 빈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았다. 그는 조용한 삶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례함을 받아들였다. 그는 틀렸다. 다음 날 아침 그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만든 소식이 전해졌다. 김유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철수 씨가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엿들은 속삭이는 대화에 따르면 도주는 철수 씨의 사진을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청소부와 유나를 조롱하는 캡션과 함께 게시했다. 그 굴욕감은 조용한 소녀에게 너무 컸고 그녀는 병가를 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철수 씨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바로 청소부 창고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정실에 들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철수 씨? 학교 서기인 박 선생님이 물었다. 교장 선생님과 말씀드려야 합니다. 철수 씨가 말했다. 오늘은 매우 바쁘십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아 적어 드릴까요? 철수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로 하여금 다른 말 없이 인터콤으로 손을 뻗게 만들었다. 교장 선생님은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가진 마른 남자였고 그의 경력 전체를 대립을 피하는 데 보냈다. 철수 씨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은 서류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박철수 씨? 문제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초대받지 않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박도준이라는 학생이 학생과 직원 모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펜이 움직임을 멈췄다. 그건 심각한 비난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교장 선생님이 청소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권위적인 어조를 띠고 있었다. 어제 그와 최건우는 체육관에서 저를 육체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김유나라는 학생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올려다보며 말했다. 육체적 폭행은 매우 강한 용어입니다. 단순한 오해였던 게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도준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교장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 교장 선생님은 이미지와 댓글을 스크롤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려스럽군요. 교장 선생님이 인정했다. 하지만 도준이의 그의 가족은 그에게 직원을 폭행하거나 학생을 괴롭힐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철수 씨가 끼어들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적법 절차. 우리는 그냥 얼마나 걸립니까? 철수 씨가 물었다.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강철처럼 회색빛 눈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학교 이사회에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에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 침착한 확신은 교장 선생님에게 갑자기 그가 그저 늙은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전투 지역에서 해병대를 지휘했고
돈 많은 10대들을 놀이터 양아치처럼 보이게 만드는 적들과 맞섰던 남자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더듬거렸다. 철수 씨는 돌아서서 떠나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아, 그리고 교장 선생님, 김유나는 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결정을 내리실 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유나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철수 씨가 교장 선생님과 만났다는 소문이 어떻게든 새어나갔고 도주는 격분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철수 씨를 용품 보관실에서 몰아세웠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늙은이. 도준이 으르렁거렸다. 고자질쟁이처럼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내 끔찍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철수 씨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용품을 정리하는 것을 계속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 도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우리 아버지는 이미 교장 선생님께 전화하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었어.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어느 편에 빵이 발려 있는지 아시거든. 건우가 문에 나타나 철수 씨의 출구를 막았다. 청소부 주제에 가만히 있었어야지. 교장 선생님이 널 영원히 보호할 수 없어. 도준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가 없을 때, 카메라가 없을 때, 목격자가 없을 때, 그때야 시워스 가문을 건드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거야. 철수 씨는 그들 모두를 마주 보았고 잠시 동안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건우를 무심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그것은 진정한 폭력, 진정한 결과, 진정한 전쟁을 본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고 철수 씨는 다시 청소부일 뿐이었다. 저는 다시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그를 지나가게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그를 따라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3일 후에 왔다. 철수 씨는 방과 후에 도서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얇은 벽을 통해 그는 유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고통스러워하며 높게 울리고 있었다. 제발 그냥 내버려둬. 나는 너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도준의 목소리였는데 가짜 순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친구가 교장 선생님께 혼났잖아.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지. 철수 씨는 청소 용품을 내려놓고 조용히 컴퓨터실로 향했다. 문을 통해 그는 유나가 방 뒤쪽에서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노트북 가방은 방어적으로 그녀 앞에 꽉 쥐어져 있었다. 도준과 건우는 그녀와 출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건우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말했다. 존경에 대해서, 네 자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유나가 속삭였다. 너무 늦었어. 도준이 대답했다.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망쳐. 공평한 게 공평한 거지. 철수 씨가 문으로 들어섰다. 그만해. 세 10대 모두 그를 향해 돌아섰다. 도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잔인한 기쁨으로 바뀌었다. 어머나 세상에. 누가 이제 영웅 놀이를 하고 있네. 도준은 건우에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이거 완벽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유나, 철수 씨는 두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와. 유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건우가 그녀의 길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늙은이, 쟤는 가만히 있어야 해. 이건 너희와 나 사이의 일이야. 철수 씨는 방 안으로 더 들어가며 말했다. 쟤를 보내줘. 도준이 웃었다. 너는 요구할 입장이 아니야. 사실 나는 네가 도우미 까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거 완벽할 거야. 미친 늙은 청소부가 학생들을 공격하는 비디오 증거. 우리 아버지는 널 체포하고 빚더미에 앉게 할 거야. 건우가 먼저 움직였는데
진정한 반대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철수 씨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강했고 고등학교 레슬링에서 훈련을 잘 받았으며 그의 표적보다 20살 어렸다. 그는 화관감산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철수 씨는 유연한 정확성으로 돌진을 피했고 소년이 비틀거리며 지나갈 때 그의 손이 뻗어 건우의 손목을 잡았다. 매끄러운 동작 하나로 그는 팔을 비틀고 건우의 다리를 쓸어냈고 레슬링 선수는 멍한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뭐야 시발. 도주는 녹화를 멈췄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건우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철수 씨의 발이 그의 등을 단단히 누르고 있었고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를 제압했다. 가만히 있어 아들아. 다치지 않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다. 이럴 수 없어. 도준이 소리쳤다. 당신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널 망쳐버릴 거야. 철수 씨는 훨씬 더 위험한 적들을 다뤄본 남자의 인내심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 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어. 우리뿐이야. 도준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보안팀에 전화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철수 씨가 동의했다. 그동안의 교장 선생님께도 전화해. 내가 이야기했던 적대적인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려. 유나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먼 벽에 몸을 붙였다. 그녀는 누구도 건우를 그렇게 쉽게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레슬링 선수는 자신의 몸무게의 2배를 벤치프레스할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 철수 씨의 손에 있는 아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도준이 묻기 시작했다가 말을 멈췄다. 해병대에서 24년, 철수 씨가 간단히 말했다. 이라크에서 3회, 아프가니스탄에서 2회 복무했어. 나는 너희가 생일을 맞이한 것보다 더 많은 싸움을 해왔어, 아들아. 대부분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지. 응석바디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었어. 그 말은 도준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와 닿았다. 평생 동안 그는 가족의 부와 영향력을 무기로 사용해왔고 어떤 사람들은 살 수도 협박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총알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자원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다른 해병들을 이끌었던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일으켜줘. 건우가 철수 씨의 발 아래에서 발버둥쳤다. 잠깐만. 철수 씨가 대답했다. 먼저 우리는 존경에 대해 대화를 나눌 거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미쳤어. 도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움을 잃었다. 어쩌면 철수 씨가 동의했다. 24년간의 군 복무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명예, 의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지. 양아치와 겁쟁이를 덜 관대하게 만들고. 그는 건우의 등에 가해지는 압력을 아주 약간만 높였다. 있잖아 얘들아, 나는 너희를 몇 달 동안 지켜봐 왔어. 너희가 너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너희 아빠 돈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유나처럼 착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아버지는 널 해고할 거야. 도준이 말했지만 그 위협은 공허하게 들렸다. 네 아버지는 시도할 수 있겠지. 철수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건, 모든 폭행, 모든 괴롭힘에 대한 문서가 있어. 나는 증인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너희 둘이 방과 후에 빈 교실에서 유나를 몰아쓰는 비디오 증거가 있어. 도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철수 씨는 복종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로 말을 이었다. 너희는 그 비디오를 삭제할 거야. 윤에게 사과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그녀를 내버려 둘 거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우가 바닥에서 헐떡이며 말했다. 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될 거야. 있잖아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그저 청소부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친구들이 있어. 법 집행 기관에 있는 친구들, 군대에 있는 친구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권층 아이들을 좋게 보지 않는 친구들. 건우의 힘든 숨소리 외에는 방이 조용해졌다. 유나는 학교에서 가장 두려운 양아치 2명이 자신들이 무해하다고 무시했던 남자에게 겁먹은 아이들로 전락하는 것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다. 유나, 철수 씨는 도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찾았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내 생각에는 이 아이들과 내가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유나는 짐을 챙겨 문으로 서둘러 향했고 철수 씨를 경외심에 가까운 표정으로 돌아보며 멈췄다. 박철수 씨,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녀가 떠난 후 철수 씨는 마침내 건우의 등에서 발을 뗐다. 그 레슬링 선수는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건우가 으르렁거렸다. 그래,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만약 너희가 유나를 잘못 쳐다보기라도 하면, 만약 너희가 이 학교의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너희의 작은 공포 통치를 영원히 끝내버릴 거야. 도준은 평생 동안의 특권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찾았다. 당신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한 일을 모두에게 말할 거야. 어서 해봐, 철수 씨가 말했다. 강한 젊은 남자 2명이 늙은 청소부에게 제압당했다고 말해. 너희가 빈 교실에서 여학생을 몰아쓰고 있었다고 말해. 너희가 학교 직원들을 괴롭혀왔다고 말해. 너희 반 친구들, 너희 부모님,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어떻게 통할지 보자. 그것의 진실이 그들 모두에게 동시에 와 닿았다. 그들은 약해 보이고 현장에서 잡힌 포식자처럼 보일 사람들이었다. 철수 씨는 그들의 전술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뭘 원해? 도준이 마침내 물었다. 나는 너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해. 철수 씨가 간단히 말했다. 나는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문으로 향했고 멈췄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어. 부유한 가족, 좋은 학교, 밝은 미래. 양아치와 겁쟁이가 되어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마. 대신 남자가 되어. 다음 날 아침 그 대결에 대한 소식이 리버사이드 사립학교에 들불처럼 번졌다.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커졌고 전설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늙은 청소부가 5명의 공격자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해군 특수부대였다고 주장했다. 건우와 도준은 그들의 공로로 더 과장된 버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판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엄청난 사람에게 졌다고 믿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유나는 머리를 더 높이 든 채 학교로 돌아왔다. 전에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복도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양아치들의 표적이 되었던 조용한 소녀는 이제 영웅에게 보호받은 학생이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철수 씨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교장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었고 학교 분위기의 변화를 보았다. 도준의 아버지는 실제로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했지만 다른 부모들도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마침내 양아치들에게 맞섰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녀가 표적이 되었던 부모들. 문제가 해결된 것 같군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제는 단지 2 학생보다 더 컸습니다. 철수 씨가 대답했다. 문제는 그들이 제재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존경스럽게. 좋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리버사이드 사립학교는 다른 곳이 되었다. 도준과 건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특권층이었지만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른 학생들은 양아치들을 막을 수 있고 누군가가 표적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유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번성했다. 그녀는 토론팀에 합류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심지어 화학 수업에서 만난 남자아이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철수 씨를 보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고 그는 언제나 미소로 화답했다. 도준은 결국 철수 씨에게 직접 다가갔고 그가 농구 연습 후에 체육관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소녀는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박철수 씨,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하던 일을 멈췄다. 물론이지.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준이 말을 쏟아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 제가 유나를 대했던 방식,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잘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속임수의 징후를 찾으며 그 소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고맙다. 철수 씨가 간단히 말했다. 그건 큰 의미가 있어.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양아치가 아니라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 철수 씨가 대답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다가 뒤돌아섰다. 박철수 씨, 정말 해병대였어요? 24년 철수 씨가 확인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복무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 소년이 걸어가는 동안 철수 씨는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학교는 철수 씨가 예상치 못한 연계를 받으면서 끝났다.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를 학교 공동체에 대한 그의 봉사에 대한 특별 인정상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로 불렀다. 유나의 주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그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그의 조용한 용기를 목격했던 학생들이 합류했다. 무대에 서서 얼굴의 바다를 바라보며 철수 씨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이라크의 전장에서 리버사이드 사립학교의 복도까지 임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아치들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맞서 싸우고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는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내며 무례함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취해야 할 입장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구석에 있는 조용한 청소부가 바로 상황에 필요한 영웅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유나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두 단어를 입모양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제스처는 그의 수년간의 복무, 의무에 대한 그의 헌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의 믿음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였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 어떤 똥은 치우는데 걸레와 양동이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해병이 필요하다.